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 지금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 그리고 그 수혜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요일 장마감하고 주말 중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월요일 장 시작 전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지금 정보들, 이슈들이 나와서 지금 급하게 주말 영상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LNF 지금 2분기 실적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00% 10배 이상 지금 잭팟이 났습니다. 미국 전기차 지금 완성차 업체 1위, 2위 그리고 3위 현대차까지 합해가지고 지금 배터리 투자 150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저평가 대장주 종목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유튜브 하단에 좋아요 버튼,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바로 영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올해 상반기에 전기차 247만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 50% 이상이 중국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은 다른 시장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자국 브랜드 선호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중국의 비야디가 중국에 그러니까 전 세계 50%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1위를 하다 보니까 비야디가 전기차 판매량 전 세계 1위를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를 해서 300% 이상의 판매량을 지금 보여줬고 비야디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또 세계 유일하게 전동화 100%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생산을 안 하고 전기차만 생산을 하는 거를 100% 달성을 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올드보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 세계 판매량 1등, 2등, 3등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완성차 150조 투자 이번 연도부터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전기차 쪽으로 세금 해제 혜택들이 지금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시장에 대해서 폭발적인 성장이 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서 올해부터 폭풍 성장을 보여줄 수가 있는 이 미국 시장에 대한 내용. 그래서 LNF에 대한 것 8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주목하셔라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현황부터 먼저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사실 탑 10위 중에 중국 업체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1위 토요타, 2위 폭스바겐, 3위 르노, 닛산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유럽에서 현대차가 르노, 닛산을 꺾었죠. 그리고 전기차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이제 테슬라 이후로 점유율 1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는 2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현대차 쪽 실적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르노니산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전쟁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폭삭 가라앉았죠. 그래서 글로벌 3위가 이번에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에 지금 2021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8천만 대입니다. 이 중에 이제 전기차가 660만 대였고요. 한 12분의 1 정도 아직 10% 침투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에만 전기차가 428만 대, 63%가 팔렸다.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전기차 판매량 300만 대 육박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47만 대로 상반기 50%를 넘어갔어요. 상반기 전기차 전체 판매량 428만 대 중에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전기차 판매량 그러니까 전체 완성차 내연기관 판매량과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는 지금 상위 레벨이 완전 달라지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생업체로서 전기차 시장 뛰어들고 있는 비야디, 테슬라 그리고 이제 상하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GM 쪽과 합작으로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상하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 그 다음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거는 다른 이제 전기차 기업들 생산량이 전부 다 오르는데 폭스바겐은
증가를 못하고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2020년에서 21년 넘어갈 때 폭스바겐이 전기차 시장에서 160% 이상 성장을 하면서 테슬라 다음으로 2위를 차지를 했는데, 지금 폭스바겐이 이 2위를 차지를 할 수가 있었던 게 중국 시장에서의 선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못 팔게 되었고, 그러면서 비아디가, 상하이 자동차가,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아래쪽으로 지리가 따라오고 있는 엄청난 그런 이제 상황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나이키를 밀어낸 14억 애국 소비. 그러니까 중국에서 심해지고 있는 국수주의. 국수주의가 뭐다?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자국의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키를 밀어낸 14억 애국 소비, 단단해진 메이드 인 차이나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제력이 거대해졌어요. 그래서 G2로 등극을 했죠. 지금 다가오는 24년, 25년에는 미국 GDP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국가 위상이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진핑 시대에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굴하지 않는 전랑 외교를 펼치고 있다. 중국 2030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천안문 사태 당시 때 이제 중국 민주화 운동에서 대규모 학살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이때 천안문 사태 이후로 애국주의 교육이 굉장히 강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국주의 교육에 따라서 중국의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집단적이고 거침없는 국수주의를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일명 N세대라고 하죠. N세대. N세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리는 거랑 중국에서 불리는 거랑 좀 달라요. N세대는 이제 내셔널리즘이라고 해가지고 국수주의, 애국주의를 하는 세대다 해서 중국의 2030을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명이 N세대, 소분홍 세계에서 중국의 전기차와 2차 전지에 대한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외국 전기차에게 보조금 지급을 안 하는 외국 차별 정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근데 어차피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가지고 보조금이 안 들어옵니다. 어차피. 그래서 세계 1위 테슬라 말고는 전기차 판매량 상위가 모두 중국 기업으로서 도배가 되었다는 말이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애국 소비 소분홍이 무슨 짓을 하느냐. 지금 이제 신장 면화 사태가 있었죠. 중국 쪽에서 지배를 하고 있는 신장 지역에 지금 인권이 너무 악화가 돼가지고 이쪽에서 나오는 원산지 재료들을 사용을 안 하겠다 하면서 나이키 같은 경우도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신장 쪽 불매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소분홍이 전 세계 1위 메이커인 나이키마저도 밀어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이키랑 아디다스 뭐 여기가 나이키 운동화 다 불태워 버리고요. 그러면서 지금 나이키 아디다스 밀려나고 중국 지금 운동화 1위, 2위를 중국 업체에서 차지를 하는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애국 소비가 엄청나게 몇 년 동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글로벌 스마트폰 1위가 삼성 갤럭시입니다. 근데 2019년 이후부터 중국에서는 지금 갤럭시 점유율이 0%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품질에서도 밀리는 중국 업체들이 애국 소비를 통해 가지고 중국 내수 시장에서 엄청난 판매고를 보여주고 있는데, 본인들이 자부심으로써 배터리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다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의 최대 시장으로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의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뚫기가 어렵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 완성차 1위, 2위 업체들의 전략들, 전기차 시장,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략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토요타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전기차 2030년 글로벌 판매량을 350만 대로 발표를 했는데, 현재 지금 글로벌 완성차 2위 폭스바겐이 전기차 판매 목표치가 500만 대로 발표를 했는데 2위보다 지금 판매량이 더 낮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하이브리드에다가 4조 엔을 투자를 하고 전기차에다가 4조 엔을 투자를 한다. 그래서 지금 토요타 같은 경우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이브리드 이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휘발유와 배터리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운전 중에 충방전을 반복을 하게 되면서 연비를 굉장히 50% 70% 이상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 토요타 쪽에서 하이브리드 기술력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전기차 올인 전략으로 나가는 데에 반해서 토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체 사이클이 한 번도 돌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가 지금 이게 전기차 몰빵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불안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불확실성이 큰 전략이다. 그래서 토요타는 자금을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는 투트랙 전략을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를 밀고 가면서 전기차 시장을 같이 이제 친환경차 판매를 그러니까 전기차만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랑 같이 이제 판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투트랙 전략을 펼치면서 차기 배터리로 볼 수 있는 전고체 시장에 있어서 경쟁력을 선두를 유지를 하겠다. 전고체 배터리 특허가 1,300건으로서 세계 1위를 토요타가 지금 싹 쓸고 있고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 특허를 가지고 있는 상위 10개 기업들 중에서 6개가 지금 일본이다라고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토요타 쪽에서 첫 번째 전기차를 이번에 5월 달에 최초로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2달 만에 리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리콜 사태 때 2010년도에 뭐 회장이 미국 의회 가가지고 읍소를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었던 기업이 망할 뻔한 그런 이슈였었기 때문에 리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품질에 대한 굉장히 지금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리콜이 뜬 상황이다 보니까 출시 시기가 많이 미뤄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는 중국 전기차 국수주의 극복할지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순수 전기차로서 이 국수주의를 지금 토요타가 뚫기는 힘들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이쪽에 있어서 기술력을 토대로 전기차 시장보다는 원래 지금 가지고 있는 내연기관 쪽에서 점유율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전략을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폭스바겐의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상반기 판매 실적이 급감을 했고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나 싶을 정도로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금 폭스바겐 이사회에서 20석 중에 10석이 노조예요. 지금 이번에 폭스바겐 CEO가 최근에 전기차 전동화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수천 명을 잘라버리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용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연기관 노조가 많은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폭스바겐 CEO가 이번에 잘렸습니다. 중국 시장 고전의 책임까지 같이 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폭스바겐이나 GM 같은 경우는 과거에 70%, 80% 압도적인 점유율을 중국 시장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 시장이 전기차 판매가 30% 가까이 육박하다 보니까 지금 점유율이 최근에 50%대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는 600만 대밖에 안 되고요. 뭐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200만 대 가까이 팔고 있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유독 매출에 있어가지고 중국 매출량이 큽니다. 중국인들 같은 경우도 폭스바겐을 많이 사랑하고 근데 지금 이 애국 소비에 따라서 차세대 전기차 시장에서는 폭스바겐이 철저하게 외면받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미국은 전기차 시장의 전 세계에서 유일한 미개척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대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 내연기관 자체에서도 미국 시장에서 순위권 받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러시아 전쟁이 나와주게 되면서 임금해 있는 러시아 매출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동유럽 매출 반토막 박살났습니다. 서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마이너스 25% 매출이 지금 상반기 때 어마무시하게 꺾였어요.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은 업체의 점유율까지도 흔들리는 겨울이 오고 있는 굉장히 지금 업계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지금 크게 나눠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중국 시장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 시장에 전기차가 뚫기는 이제는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완성차 업체들에서 중국에 있어서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 좋은 국면으로 빠져들 것 같고, 지금 이제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이 남아있는 가운데에서 유럽 시장이 지금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는 등 굉장히 지금 퍼펙트 스톰, 그러니까 유럽 경제가 위기 속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으로 매출량이 높지가 않은 기업들이다라고 하면은 2022년 이후 업계의 점유율이 흔들리고 전기차 시장을 선점을 할 수가 없게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폭스바겐은 지금 업계에 있어서 굉장히 흔들리는 위치가 되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르노 닛산 세계 2021년 3위 기록을 했었던 르노 닛산, 폭스바겐과 마찬가지, 그러면서 폭스바겐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수익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안 좋습니다. 르노 닛산이. 잠시 그 이전 거 PPT 잠시 보고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글로벌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 중에 르노 닛산이 1위부터 5위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르노 닛산이 굉장히 작은 자동차들, 그러니까 판매량은 올라가는데 마진도 안 나오고 매출도 안 나오는 작은 소형차들 위주로 이제 판매를 진행을 하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탑5 중에 매출이 가장 낮고, 특히나 10위까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이 최악을 보여주고 있어요. 르노 닛산보다 안 좋은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10위까지 중에서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20위인 테슬라, 지금 이제 매출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테슬라보다 지금 영업이익이 더 못 벌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굉장히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르노가 상반기 때 자동차 판매 30%가 급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르노의 이익의 15%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전쟁 이후에 르노가 철수를 했습니다. 러시아 시장에서 상반기 판매가 급감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현대보다 지금 르노 닛산이 못 팔고 있어요. 순위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이 강달러와 에너지 부족에 따른 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수익성이 최하위고요. 그리고 이제 이 르노 닛산 같은 경우는 중국 전기차 시장을 개척할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에게도 본인의 텃밭인 유럽에서 이번에 3위를 뺏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르노 닛산은 전기차 시장 경쟁력이 없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동남아 쪽이다라던가 전기차가 인프라로 구축이 되기 힘든 이 내연기관만 팔아야 되는 이런 자동차 쪽으로 유지가 되게 되면서 기업이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가 있는 굉장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1위, 2위, 3위가 전부 다 매출이 안 좋게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2022년에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잠정 수주액이다. 지금 이제 쌓여있는 잔여 수주액이다라고 볼 수 있는 판매량 같은 경우도, 아직 미인도된 판매량 같은 경우도 120만 대에 지금 육박을 할 정도로 판매 대기가 굉장히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성장력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지금 차기의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라던가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지금까지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이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을 했습니다. 현대차 이어가지고 기아도, 그러니까 둘 다 이번에 영업이익 둘 다 2조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 합쳐가지고 영업이익이 4조가 넘었습니다.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요. 지금 판매량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판매 대수는 줄었는데 제네시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SUV가 엄청 잘 팔리고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현대차 수출량의 75%가 SUV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중심, 그러니까 해당 제품들이 전부 다 세계에서 글로벌에서 가장 잘 팔리는 준준형이 아니라 대형,
고급 브랜드, 그러면서 전기차 등의 매출도 잘 나오고 믹스 개선, 그러니까 단가 마진도 엄청 좋은 모델들이 굉장히 잘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이제 믹스 개선이 굉장히 주요했었던 상황이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과 유럽에서 점유율이 상승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점령을 하고 있죠.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자동차들, 그리고 도요타가 점령을 하고 있죠. 중국 전기차 지금 뭐 상위권에서 테슬라 빼고 전부 다 중국 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죠. 왜냐면은 내수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텃밭을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점유율을 오직 품질로서만 지금 이제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점유율이 상승을 했다. 그리고 작년에 11년 만에 미주 지역 점유율 10%를 달성을 했죠. 전성기 때 기록을 했었던 11%까지 지금 육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5위,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르노를 꺾고 3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현대차 그룹이 2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다? 판매량이 전기차가 지금 200% 이상 증가를 했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략은 지금 이제 세계 최대의 중국 시장에서 지금 현대차가 매번 이제 판매 부진을 시달리고 있어요. 중국이 최대의 본인들의 적인 미국한테는 오히려 호의적이에요. 휴대폰 같은 경우도 애플이 1등이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겁나 잘 팔리는데 유독 우리나라한테만 이 중국 시장이 차갑습니다. 중국이 지금 이제 현대차가 점유율이 1%밖에 안 돼요. 충칭 공장 가동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차차 중국 시장에서 조금 발을 빼되, 그래도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서 잠재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조 원대 투자로 그냥 지속 관리하는 수준으로서 유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나 르노 닛산이나 세계 3대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을 포기를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지금 피 튀기는 유혈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내수 업체들과. 그런 상황에 있어서 현대차는 그래도 비교적으로 자유롭다, 이런 내용에서 아예 지금 포기를 하는, 그러면서 유지만 하는 전략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유리하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중국 사람들의 자부심을 테슬라 말고는 지금 뚫을 수가 없다. 지금 바이든 방한 당시 때 현대차가 미국에다가 10년 동안에 105억 달러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주요할 것으로 보인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상황이 있어가지고 유럽발 금융위기가 나오는 우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 드라기가 사임, 결국에 짐 쌌습니다. 11년 만에 유럽 중앙은행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유럽 퍼펙트 스톰이 덮칠 것이냐? 지금 이제 외신들에서 판단을 하는 건 드라기 사임이 시기가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탈리아가 지금 유럽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GDP 대비해서 15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굉장히, 그러니까 2008년 당시 때 금융위기가 벌어졌을 때 이탈리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지금 나라가 조금 휘청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 올렸는데 에너지 전쟁에 따른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이어서 왜 지금 11년까지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이 있어가지고 안 좋은데 금리를 왜 이제서야 올렸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나라가 굉장히 흔들거리는 나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유럽 퍼펙트 스톰 위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퍼펙트 스톰이 나와주게 되면서 유럽 시장의 완성차 업체 시장의 판매량이 급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주요한 시장이었었던 러시아 쪽이 아예 그냥 판매량에서 탈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가 전부 다 지금 전국이 불안합니다. 독일 이번에 주지사 선거 패배했죠. 프랑스 지금 중간 선거에서 대통령 당 패배했습니다. 그리고요, 영국과 이탈리아는 둘 다 지금 총리가 사임을 했어요. 지금 현재 이런 전국 불안이 왜 일어나냐? 블룸버그 쪽에서는
포퓰리즘 쿠데타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각국의 주요 국가에서도 물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기본소득을 내놔라. 내지는 복지 더 줘라. 돈 달라는 식의 이런 요구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각국의 수장들이 전부 다 교체가 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독일과 프랑스, 그러니까 경제가 빵빵한 두 나라 외에 유럽 같은 경우는 2008년 10년도 더 된 리먼 사태 충격을 회복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수치가 나왔었던 부분이 디폴트가 우려되는 기업이 러시아 전쟁 전보다 지금 러시아 전쟁 후에 2배 이상 디폴트가 우려되는 기업이 지금 2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유럽의 회사 중에 20%가 지금 망할 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디폴트 위기로 나아가게 되면서 에너지 대란. 그러니까 지금 막말로 겨울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천연가스가 없어가지고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누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동차를 살려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럽의 전통적인 카메이커 업체들이 굉장한 위기에 빠졌다. 그리고 이 유럽을 먹여 살리고 있었던 중국 시장이 굉장히 지금 국수주의로 진입을 허락하지를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명 자동차 전쟁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테슬라 2025년 글로벌 점유율 11%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뺏긴다라고 현재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포드와 GM이 각각 15% 점유율을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다? 포드와 GM이 전부 다 테슬라의 점유율을 추월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언급을 한 거죠. 미시간의 올드보이들, 그러니까 미시간 쪽이 자동차 산업의 붐이 일어났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쪽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그러니까 포드라던가 GM 등의 뭐 지금 업계 업력이 100년이 넘으니 올드보이들이 실리콘밸리의 이다나, 얘가 누구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겠죠. 테슬라에게 완성차 시장을 내줄 수가 없다며 권토중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요, 지금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전기차 2세대 스타트업, 그러니까 루시드, 리비안, 지금 이제 니콜라죠. 니콜라 수소차 업체. 얘네들이 지금 현재 테슬라가 지금 발표를 했었던 게 전기차가 어떠냐라고 하면은 단가 마진,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손익분기점을 40만 대라고 언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스타트업 루시안이라던가 리비안이라던가 올해 목표 판매량 2만 5천 대, 5만 대, 9만 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 지금 손익분기를 넘어가기 멀어요. 몇 년은 더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 업체들이 지금 전부 다 투자의 시기인데 금리 인상 시기를 맞닥뜨리게 되면서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최악의 인플레 상황까지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이 업체들이 파산 위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LG엔솔이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1억 7천억 정도 예상을 했었던 공사비가 10% 20% 뛰었다라고 지금 공장을 중단을 한 게 아니라 금리 인상 시기 때, 그러니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애리조나 쪽에 공장을 짓는 이유가 리비안 때문이었거든요. 리비안이 현재 지금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지금 투자를 보류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LNF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투자 결정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GM이 전기차에다가 42조 투자하고요. 포드가 전기차에다가 60조 투자하고요. 현대차 그룹이 지금 미국 시장에다가만 13조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다가만 150조 투자가 완성차 업체들에서만 나타나는데, 배터리 업체 투자까지 합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올해부터 단행될 투자가 300조 원이 넘어가게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LG 엔솔, SK온 누굽니까? LNF의 고객사들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LNF가 이쪽으로 납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의 주요한 매출처가
LG 엔솔이 지금 GM 쪽과 합작사 설립을 해가지고 얼티엄 셀즈, 그리고 SKO는 포드 쪽과 10조 원 넘는 돈 들여가지고 글로벌 SK 설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LNF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투자 시기를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 쪽으로 아직 뭐가 안 떴습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지금 하반기에 미국 시장 투자 결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직 뉴스가 안 나온 거예요. 이거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현대차 지금 전기차 13조 투자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합작법인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리비안까지의 그런 부분들을 합한다라고 했을 때 삼성 SDI까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법인이 크겠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 있어서 삼성 SDI가 요즘 과감한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삼성 SDI가 하이제킹을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LNF가 지금 하반기에 미국 신규 투자 결정 이슈가 임박했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유럽 쪽에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유럽 판매 자동차 10대 중에 한 대가 현대 기아차다. 점유율 10%, 10년 전에 전성기 때 회복을 했다. 그리고 전통의 카메이커 프랑스 르노를 제치고 3위를 기록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르노 쪽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소형 전기차가 사실 유럽에서 굉장히 성숙 단계로 이뤄졌어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급률이 90%, 침투율이 90%가 넘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유럽 퍼펙트 스톰 위기 때문에 2022년에 유럽의 상반기 자동차 판매량이 15% 이상 감소를 하는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이 오히려 20%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르노를 제치고 3위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친환경차 전기차 아이오닉 5와 기아의 EV6가 60% 가까이 증가를 했다. EGMP 플랫폼, 현대차의 주력 플랫폼이 주요한 주력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 EGMP 플랫폼 전기차 플랫폼이 탑재를 한 주력 모델들, 비싼 주력 전기차 모델들이 판매 호조가 됐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아이오닉 5, EV6 등 주력 모델 자동차 관련 상을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싹 쓸었습니다. 올해 전기차상, 올해 자동차상, 올해 뭐 디자인상 싹 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다? SUV 2개 잘 팔고 현재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중형, 준중형 2개의 지금 세단 아이오닉 6가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 대박 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도 흥행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위로 전기차를 팔고 있는 전기차 시장으로 진출을 할 것으로 보이는 GM과 포드 같은 경우는 LG랑 SK랑 수십조 원짜리 계약을 맺으면서 합작 공장을 만들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다? 그럼 현대차 지금 미국 북미 지역 진출을 하는데 배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다? 지금 일단은 이번 주에 주말이었죠. 당장 어제 이제 미국 조지아 쪽에서 현대 전기차 공장에 2조 4천억이라는 어마무시한 세제 혜택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 지금 5월에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 그리고 배터리 공장까지 건설을 발표를 했는데 전기차 전용 공장이 지금 미국에 유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제 조지아 주정부 쪽에서 현대차의 최대 규모 세금 혜택 지원을 발표를 했다. 그렇게 미국 시간으로 22일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게 확인이 됐었던 거는 어제였었겠죠? SK온 조지아주 1공장 완공 그리고 2공장 9월에 완공이 됩니다. 21.5 기가와트 헤르츠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SK의 2공장은 전부 다 포드로 갈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게 1공장 뿐이 없는데 1공장도 어느 정도 포드로 갈 거예요. 지금 조지아 쪽에 1공장, 2공장 빼고 여기에 SK온이 터키와 그리고 뭐 미시간, 테네시 이쪽에서 합작법인 배터리 설립을 4개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합해가지고 포드 쪽이 연간 240GWh 2030년까지 확보 계획인데요. 그럼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한 500만 대 정도 가량 전기차를 판매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용량 확보 계획인데 지금 이 SK온과 포드의 밀월 관계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240GHz의 계획 중에 SK온이 70% 이상을 담당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현대차가 조지아 쪽에다가 전기차 공장을 하는데 SK온이 지금 조지아 쪽에다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대차 쪽으로 가기는 물량이 많이 딸려요. 가기는 가는데 현대차가 원하는 만큼 조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두 번째 지금 8월달 기대를 하셔야 되는 이슈가 현대차가 국내 배터리 3사 쪽과 합작법인 뉴스가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LNF 진출, 현대차 합작법인 발표, 8월에 대박 호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국내 전기차 쪽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돼요. 지금 SK온 같은 경우 조지아 이 공장 포드 물량입니다. 켄터키, 테너시 120GW 규모 이거 합작법인으로서 포드 돈이 같이 들어가는 공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포드에게 납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대차는 조지아 공장에다가 아이오닉 7, EV9 전기차 최신 모델을 지금 생산할 예정인데 배터리가 없다라는 거죠. 기아 지금 조지아 공장에서 전기차 라인 증설할 수도 있고요. 일부 내연기관 라인 빼고 전기차 라인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지금 이제 기아차 단독으로 이번에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 기아가 더 많이 했다라는 거거든요. EV6가 SUV를 기아가 전통의 강자니까 현대보다 기아 쪽의 SUV 전기차인 EV6가 더 많이 팔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아 쪽에서 전기차 공장 건설이 또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현재 지금 현대차 쪽에서 현대차 그룹, 그러니까 현대, 기아 동시에 전기차 생산을 한다라는 조지아 공장 말고 지금 현재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공장 캐파가 엄청 또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다? SK온 1공장 물량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대차 배터리 합작법인 세우고 미국 시장 확대 드라이브를 건다. 이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현대차가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보를 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조지아 지역에다가 배터리 공장 짓는 거 검토하고 있죠. 삼성 SDI는 지금 이 조지아 지역에 리비안까지 같이 있죠. 삼성 SDI는 지금 리비안으로 원통형 배터리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다?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과 두 기업 간의 현대차와의 합작법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동시에 진출하는 것도 충분히 높은 확률로 검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GM과 포드가 나타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배터리에 있어서 LNF와 현대차의 배터리 합작법인이 8월 달에 미국 진출 뉴스가 뜬다라는 겁니다. 대박 호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어마무시한 폭발세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현대차 밴더 업체들 관심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공업입니다. 첫 번째 종목 내장재 납품을 하는 기업이에요. 지금 이제 아이오닉 5나 제네시스 관련주로서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나 현대공업이 이번에 현대차 밴더 업체들 긍정적인 이슈 뜰 때마다 뭐 이번에 이제 국내 공장 10년 만에 짓는다라고 했을 때도 가장 강하게 올라갔었던 소위 말해서 대장주 종목이거든요. 사실 이제 내장재 납품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액이 그렇게 막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막 그런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막 뭐 무상향을 막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지금 현재 테마주에 있어가지고 대장주이기 때문에 수급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전기차 납품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수년 동안 지속이 되는 내용이고요. 현대차 생산대기 물량만 100만 대 넘습니다. 오히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현대차 최다 판매 모델
그랜저가 완전 변경 출시가 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모델이에요. 그랜저가 거의 10년 동안 대한민국 이 자동차 시장을 점령을 하고 있다 아니겠습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형테크 조지아 진출 수혜다. 그러니까 조지아 미국 공장에 대한 수혜를 구형테크가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구형테크가 주요 부품 납품을 하고 있고요. 구형테크 USA 현지 법인으로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현대 기아 쪽으로 납품 들어가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조지아 테마 대장주입니다. 대장주다 보니까 수급이 기대되고요. 구형테크는 현대공업과 다르게 굉장히 양적 성장이 눈에 띄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우상향을 지속하는 종목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실적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반기에 작년 영업이익 이미 넘었습니다. 올해 최대 실적으로 작년 영업이익 대비 2배 이상 기록을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다. 구형테크 살펴보시고요. 현대차와 오랜 협력 관계로서 조지아 지역 같이 진출을 하고 있는 아진산업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진 USA가 미국 현지에서 현대와 기아에게 납품 들어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명신산업 설명을 드리면서 이 핫스탬핑 공법 말씀을 드렸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강판의 조금 강도가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똑같은 강도다라고 하면은 핫스탬핑 공법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가벼워진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다가 핫스탬핑 공법 도입을 한 자동차 차체 부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경량화의 필수 기술이고요. 올해 실적 성장세 아진산업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영업이 동기 대비를 해서 영업이 60에서 70% 상승을 했습니다. 상장 이래 아진산업이 거의 10년 정도 동안에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코로나 때 폭락했었던 2020년도 초반 3월달 이외에 지금 2,000원대 3,000원대 주가가 최저 수준 주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적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다? 저점 메리트로서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대원전선 자동차 전선 국내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현대차 관련주들은 수출, 특히나 그냥 수출이 아니라 미국 수출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대원전선은 2020년에 6년 만에 재도전을 해가지고 미국 시장 진출을 전선을 인증을 받았습니다. 거의 3년 넘게 인증 절차를 진행을 해가지고 미국 시장의 전선 인증을 통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미국 시장 인증 획득했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판매를 하려고 하는 미국이 생산을 하는 현대차, 기아차의 전기차의 대원전선 뭐가 들어갑니까? 전선, 자동차 전선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국내 자동차 전선 시장 1위 기업이고요. 2020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미국 전력청에 납품 이력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진출을 했다라는 게 다른 전선 기업들 대비를 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전기차는 전선이 기존 내연기관보다 40% 이상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파워 출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께가 더 두꺼워져요. 단가가 50% 이상 기존이 내연기관 자동차 전선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차 시장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중국 시장이 전기차 시장의 1위가 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현재 중국 전기차 시장으로 진입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 유일한 전기차 미개척지에서 현대차가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년 정도 안에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의 점유율을 전부 다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동차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갖춰준다라고 하더라도 신생 업체보다는 올드보이들을 선호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기차를 구매를 하고 있는 연령이 40대, 50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드보이들의 안정성을 믿고 구매력이 높아지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현대차가 지금 11년 만에 전성기 시절의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미국 전기차 시장이 2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업체에 대비를 한다라고 해서 테슬라 점유율을 뺏어 오는 데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신 분들은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유튜브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정보를 드리는데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꼭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 급등 타이밍 유튜브 외에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하던가 상한가가 예상이 되는 종목들 매일같이 급등 타이밍 어플리케이션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여러분들 핸드폰에다가 구글 플레이 버튼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이용료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난주 찍어드렸었던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 바로 이제 2거래일 3거래일 만에 20% 이상이 급등을 했죠.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제 찍어드렸었던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50% 넘게 올라갔고요. 진매트릭스, 진원생명과학, 휴마시스 40% 50% 전부 다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들을 무료로 주식 어플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꼭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급등 타이밍 어플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테마 정리 로봇 보고서 미래산업 보고서로서 삼성전자가 450조 원 규모로 투자를 들어가는 로봇 신규 사업 모멘텀으로서 지금 로봇 보고서 이거 이제 급등 타이밍에서 직접 만든 자료입니다. 여기 이제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신데 이런 식으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5가지 주요 로봇 공학들 산업 구성 요소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 수혜주 종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 정리까지 총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무료니까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식으로 읽어보셔야 되는 자료들까지 무료로 지금 공개를 해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또 이런 부분들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대박 나시기 바라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